예, 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헌법은 33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선교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그런 거는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 강의계획서에 나오는 13주, 14주차는 하나로 묶어서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배운 것은 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죠, 그죠? 예, 지방회를 중심으로 이 지교회, 지방회를 중심으로 총회를 바라보면 이 행정 라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명령 체계, 전달 체계를 볼 때는 이런 어떤 다이어그램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총회장님 계시고 총회 있고 실행위원회, 임원회 쭉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질서를 가지고선 또 총회 조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나름대로 명령 체계,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구조의 총회를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이건 뭐냐면 저는 행정 라인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 지교회 담임으로 갔을 때 내지는 지교회 담임 전도사님 갔을 때 이런 라인을 타고서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방회가 이제 거점이 되는 거죠. 지방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총회와 지방회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글씨로 쓰여 있는 어떤 행정 문서의 진행 상황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 지방회가 어때요? 감찰회가 있죠. 감찰장님이 이제 여기 있는 감찰장님이시고, 지방회장님, 감찰장님, 그게 아래 하부 조직엔 당회라는 개념이 따르죠. 그래서 당회는 지교회 소속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원이 되지만 동시에 당회의 임무는 감찰회 내진 지방회 라인의 어떤 감찰 라인에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회가 이제 뭡니까? 총회 대의원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소속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파송을 하는 거죠, 총회로. 그럼 이분들이 각종 위원회, 의회부서, 항종부서 뭐 이런 걸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어떤 부서들과 별개로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이랬습니다. 실행위원회는 각각 지방회의 회장님, 부회장님이 실행위원회 회원들이 돼서 총회장님이나 내지는 총회의 모든 일들을 잘 서포트 해주면서 동시에 총회의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라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좀 견제하는 그런 기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방회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은 지교회와 총회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러한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의 조직이 바로 지방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지방회가 그냥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교에서 이제 지방회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 기도 제목인데, 우리 지방회가 어떤 선교나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지방의 단위의 큰 사업을 펼친다면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금방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지교회 중심의 전도 내지는 선교 이런 쪽으로 많이 펼치는데, 물론 이제 총회 쪽에서도 해외 선교를 많이 하죠. 근데 지방회가 조금 더 선교는 이제 총회 쪽에서 관장을 한다면 어떤 전도 프로그램, 지방에 맞는 특색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전도를 지방의 차원에서 정말 꾸준하게 한다면 거기에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라인은 자, 지방회를 중심으로 감찰회, 당회, 그 다음에 지방회를 중심으로 총회, 이런 식으로 쭉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총회, 지방회, 감찰회, 지교회, 당회, 이런 식으로 7위 라인이 쭉 형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총회가 상위예요. 상위의 어떤 회입니다. 상회입니다. 상회. 그러니까 총회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총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지방회, 감찰회, 당회 이런 순서대로 어떤 행정 라인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총회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라인 내지는 어떠한 그 명령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냐, 우리가 행정 라인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냥 본 것은 사무기관이에요. 사무기관은 사무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 자체의 한계 내에서 그 교회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림을 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무기관인데, 사무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무총회가 가장 큰 그 사무기관이에요. 총회를 통해서 대부분 다 결정됩니다. 근데 이 총회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인사 관리 상황을 이제 사무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인사 관리에 관한 어떤 그 의사 결정을 여기서 하죠. 그러면 이제 인사 관리에 있어서 뭐냐, 담임 목사님 청빙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무총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그러는데 무슨 뭐 크게 그럴까 그러지만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는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중요한 인사 결정을 사무총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어떤 그 담임 목사님 내지는 어떤 인사 결정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교역자와 장로님의 인사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그 회의가 바로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인사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회는 어떤 거예요? 그냥 쉽게 하면 뭐냐면 사무총회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정기사무총회는 그때 결정된 뭐 예산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또 보다 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게 있다면 이제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직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직원회는 분기별로, 임시는 뭡니까?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7위회라는 게 있습니다. 7위회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쪽은 비교적 행정 쪽이라면 이쪽은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거예요. 7위회. 그러니까 어떤 조정을 하고, 왜 사무를 보다 보면 명확하게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들을 잘못하면 교회적으로 큰 분란이라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치리하는 그런 치리권이 있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자, 지교회는 당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회는 뭐 보십시오.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로 조직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장로 1위는 서기가 됩니다. 자,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지교회는 뭐예요? 지방회에서 어떤 분을 치리 목사님을 파송하고 치리 목사님이 당회장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오잖아요. 지방회에서 뭡니까? 당회가 없으면 치리 목사님을 파송해서 치리 목사님이 당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러므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방회 감찰에 당회라고 하는 이 라인이 지방회에서 치리 권리를 부여했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소속이지만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당회라는 이 권리, 여기 있는 출입권은 지방회가 주는 거다라는 거. 그러므로 당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지방의 출입권 라인에 있는 그런 회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회가 만약에 구성이 안 된다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안 계시면 지방회에서 어떤 분을 파송한다고요? 예, 치리 목사님을 파송하신다 그랬잖아요. 지방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당회권을 준다는 거예요. 당회권. 당회가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의 라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집은 뭐예요? 정기 임시 2종으로 하며 정기당회는 격월로 하는 거죠. 격월로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그다음에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당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회무가 있어요. 회무를 보시면 주 인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명확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봤죠? 여기 보시면 사무총회 큰 1년에 한 번 하는 이 사무총회도 이래 보시면 뭐예요? 그냥 뭐 연간 인사 보고받고 사업 보고받고 뭐 직원을 표명하고 공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계획안 신년도 계획안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인사사항이 명확해. 교육자 청빙, 소속목자 허락, 소속목사 및 청빙은 뭐냐면 이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인주는 뭐예요? 사무총회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임시사무총회를 여는 거예요. 소속목사 허락, 부목사 및 남전도 여전사 갱신 결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사사항을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인의 제적 같은 경우도. 그죠? 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치리사항은 뭐예요? 교인들이 신앙의 태도가 불손하거나 그다음에 지도 감독하고 예를 들면 소속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상, 직원의 사무총회 소집, 특별 집회 결정,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무행정 같은 경우 특별히 뭡니까? 특별 헌금 결제, 예산안 작성, 추경 예산안 작성. 이런 것들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당에서. 그다음에 사무총회에 붙여서 거기서 뭡니까? 통과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무에 있어서 당회 회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회가 이렇게 인사, 그다음에 치리상, 사무행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 교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계획에 대한 어떤 뭡니까 명확한 결정들 이런 것들을 뭐냐 하면 당회에서 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상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그다음 그 사무총회에 붙여서 거기서 이제 통과시키는 이런. 근데 기초 작업은 다 당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식에 관해서도 당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관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식에 대해서도 왜 당회에서 해야 되냐면 이 당회에서 예를 들어 원로 목사님을 만약에 원로 목사님 취임식이나 원로장로 추대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교회 내적인 행사지만 동시에 지방의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장하면서 당회에서는 어떤 걸 요청하겠습니까? 지방회장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행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당회의원들이 다 수립을 하고 상회 기관인 지방에 내지는 감찰에 이런 쪽에 보고를 하고 도움을 얻는 이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당회에서 예식을 다 관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회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그림에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지방회를 넣었잖아요. 근데 감찰회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헌법엔 지방회가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44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찰회 조직을 설명하고 있어요. 감찰회 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역할은 감찰회는 뭐냐? 지방회 폐회 기간 중에 지방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회도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 지방회를 열고 그 지방에 또 어떤 위임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감찰회가 처리를 합니다. 감찰회는 지방회와 지교회 중간에서 그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조직은 뭐냐면 지방회에서 확정한 각 감찰 구역은 위원 7분, 목사 4분, 장로 3분을 선임하여 감찰장 1분, 서기 1분을 선임하는 거예요.
단 법정 인원이 부족한 특수감찰구역은 지방회장이 조정하는 거고, 지방회 임원회가. 자, 감찰장의 자격은 10년 이상, 그 외 위원은 5년 이상을 경고한 분들, 그리고 바로 그 해 지방에서 3년 이상 심의한 자예요. 자, 소집은 어떻게 됩니까? 감찰회는 감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2명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하며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배하고 의견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무는 뭐냐면 지방의 폐회 기간 중 교역자 부재 중인 교회에서 청원하는 교역자 청빙서는 감찰회를 경유하여 어떻게 해요? 7일 내에 지방회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회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연 1년차 이상 지교회를 뭐예요? 순찰하되 교역자 및 교인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찰장은 필요에 따라서 구역 내 지교회의 직원의 당회, 사무총회 각종 기관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교회가 타교파 강사를 초청할 때 감찰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 사건의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폐회 기간 중에 구역 내 지교회 교역자 인사사항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는, 분규가 또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파송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감찰에는 정기지방시 업무 결과를 보고하며 분규사항 처리는 전말을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왜 지방회와 지교회 사이에 감찰회가 있는지를 알겠죠. 그죠? 10개 단위나 내지는 7, 8개를 묶어서 감찰회를 조직해서 지방회 때 위임된 사항들을 감찰회가 그대로 지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분규가 났을 때는 감찰회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조금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으면 가서 이렇게 감찰장님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회 때 발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각각의 지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찰회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회가 위임된 상황들, 그것들을 감찰회들이 각각의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묶어서 감찰회가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감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기 보시면, 자, 지방에는 뭡니까? 지방에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하는 겁니다. 30개 이상의. 자, 지방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 및 기타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을 다 총회로 파송할 수가 없으니까 총회에서는 뭐냐면 각각 지방회에 총회 파송되는 대의원, 목사님, 장로님들을 요청합니다. 세례교인 200명까지는 한 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의 조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에 보고된 모든 세례교인을 세서 200명까지는 한 분, 400명까지는 두 분, 600명까지는 세 분, 세례교인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방에. 그러면 네 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의원 파송 규정이 있습니다. 자, 회원 명부는 뭐냐면 각 지교회는 해 지방 회원인 목사와 지교회 대표로 피선된 장로의 명부를 작성하여 개회 15일 전에 지방회로 보낼 것이며, 기타 기관 연합에서는 각 대표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일 전에 지방회로 보내야 돼요. 자, 준회원, 발언권회원은 뭐냐? 준회원은 뭐냐? 2년 이상 무임 목사 및 담임 전도사. 전도사님들은 준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28세 미만의 군목과 선교사들, 그렇고요. 발언권회원은 각 지방에 소속된 원로목사, 원로장로, 각 기관 대표 1인, 소속기관의 1인, 이분들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의원권은 뭐냐면 지방의 대의원이 된 자는 지방의 회원 명부에 기입하고 전명한 때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대의원권은 해당 당의 지방회로부터 차기 지방회까지 효력을 가지며 다음 경우에는 대표권을 상실하는데, 목사님이 타 지방회로 전출하면 이분은 그 지방의 대의원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실되는 거죠. 대표 장로가 파송된 지교회에서 타 지교회로 전출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있는 소속된 목사님들은 대의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담임 전도사가 됐을 경우 이분들은 그냥 발언권 회원이에요. 준회원으로.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자, 소집은 어떻게 하냐면 정기지방에는 지방회장이 예정한 일시와 장소를 개회 1개월 전에 공고한 후 소집하고, 임시지방에는 10일 전에
공고한 후 소집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기지방회는 매년 2월 중에 대의원 목사, 장로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견은 재석 과반수다라는 겁니다. 2월에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2월 중에 하게 되는 거죠. 자, 임시지방에는 재적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개회하며 의장은 재석 과반수를 결정해요. 대부분 다 뭐냐면 재석 과반수로 의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석의 재적의 과반수, 재석의 과반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 보통 이제 대부분 다 요새는 보면 회의가 어떻게 성사가 되냐면 그러니까 회원의 절반이 출석하는 그 재석이라 그러죠. 출석한 분들 그 재석의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과반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결되는 거예요. 의결. 지교회는 지방회와 총회의 상회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명 발급 및 재청원과 대행권이 유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회와 총회 어떠한 그 상회비가 있거든요.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방예비는 지방회에서 결의하는 것이고요. 임원들은 뭡니까? 회장님 한 분, 부회장님은 목사님, 장로님 각 1인씩, 정부석이, 그다음에 회계. 몇 분의 1이니까? 예. 두 분, 6분의 7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할 때는 뭐냐면, 만약에 의견이 3대 3이면 목사님, 그러니까 회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자,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임기는 1일 지방의 기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고 결혼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회장님 외 임원은 공천부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 담임 목사님, 시무장로님은 어떻게 돼요? 시무 경력 10년 이상 된 자로서 타 지방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방에서 3년을 경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임원은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로서 시무 경력 7년 이상 된 자로서 해 지방에서 3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5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상회의 의무를 다한 자. 이런 자가 이제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임무는 뭡니까? 지방회장은 지방회를 대표하여 지방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고 지방회장은 취임 후 전임 지방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즉시 인수받아야 하고 지방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원회 및 감찰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회장은 필요시 조정위원회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회장은 지방회장을 보좌하며 지방회장 요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기록, 보존하고 의사행정을 돕고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합니다. 회계는 지방회가 책정한 각종 상회비를 징수하고 금전 출납을 관리하고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쭉 여러분들 아시겠죠? 임원회는 뭐예요? 지방회가 위임 또는 견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임원회가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서기, 회계 이렇게 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지방 내에서는. 자, 그래서 지방회가 위임 또는 결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기간 중 대내외의 의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계가 편성한 예산안 및 결산서를 검토하여 지방회에 보고하며 협찬받은 예산안을 집행하고 지방회 내 각 기관이 청원한 타 교파 강사를 이제 허락하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 지방회가 위임 또는 결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게 바로 임원회입니다. 임원회가 아주 제일 강력한 그런 지방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임원회다라는 거고요. 부서가 있어요. 항존부서, 항상 그것이 존재하는, 항상 존치해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는데 그건 재판위원회, 재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재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의회 부서는 뭐냐면 1년 단위로
그 회장님이 바뀌면서 임원단이 바뀌면서 각각 뭐냐면 바뀌어지는 의회 부서가 있어요. 공천부, 사무부, 인사부, 전도부, 교육부, 심리부, 청소년부, 평신도부, 그다음에 뭐 복지사업 이런 쭉 이런 어떠한 그 각각 부서들 의회 부서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꾸려집니다. 꾸려진다는 말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1년 단위로 조직이 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 헷갈리는 게 있죠. 뭐냐면 심리부가 도대체 뭐냐. 심리학인가. 그게 아니고 회원 자격을 심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서류를 심리하고 전입 교역자의 서류를 심리하여 인사부에 배부하고 총회록을 검열하고 본 교회의 기강 확립에 관한 재반상을 심리하는 거예요. 심리. 자, 그다음에 서류는 서무부라는 건 뭐냐. 회의를 준비 순서를 정하며 회의에 제출할 일체 서류를 서무부에 접수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 시출 받고 싶고 목사를 받고 싶어요. 일단 서무부로 서류가 가는 겁니다. 그 서류를 일체 서무부가 모든 접수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요? 심리부에서 서류가 옳은지 틀린지 잘못된 서류 갖고 왔는지 심리부가 이제 심리래 서류 전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사부가 있어요. 인사부가 뭐냐면 그 서류를 받아서 심리부에서 서류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정말로 자격이 되는지 자격 심사라는 겁니다. 예. 인사부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서류에 대한 심사는 심리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자체에 대한 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인사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무부로 문서가 다 가는 것이고 서무부가 이제 접수한 다음에 심리부에 서류를 넘겨서 심리부가 잘 그 서류의 진위를 다 파악하고 인사부로 넘겨서 인사부가 이제 실제 그 서류에 그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면접 내지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자격이 있는지 뭐 기타 등등 당회장님으로 자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사부가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는 것 이런 절차를 따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요건 그래서 서무부 그다음에 심리부 인사부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무슨 뭐 교육부, 청소년부, 평신도부, 복지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말 뜻에 포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회무는 여러분 뭐 이런 전도하고 뭐 교회 신설 폐업 총회 뭐 이런 쭉 이런 건 여러분들 쭉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아실게요. 뭐냐면 5번 전도사를 승인하며 목사 안수 후보자를 총회에 청원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도사 승인, 전도사 소위 말해서 시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목사 안수는 뭡니까? 총회로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총회에서 한다라는 것. 요게 이제 아마 가장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지방에 관련돼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가시면 이 그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사항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은 전도사 승인은 지방에서 하고 목사 안수 후보자는 지방에서 뭡니까? 총회 청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총회 소관이고 전도사 승인은 지방의 소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쭉 가시고 아까 감찰회는 했고요. 그죠? 감찰회는 이제 지방의 기간 동안에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감찰회 위임한 사항을 쭉 하면서 실제로 감찰회는 뭐냐? 각각의 교회들, 각각의 지교회들을 잘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좀 교정도 하고 그런 어떠한 또 내지는 지방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육자 뭐 청빙서 이런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감찰회장님이 보고 1차적으로 서류를 받고 이걸 가지고 심리부에 그러니까 심리부 아니죠. 서무부에다 일단 제출하고 서무부에서 또 심리부로 이관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인사부에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최초의 그런 서류 진행은 감찰회가 시작을 한 감찰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경유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그 지방의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아, 전도사 승인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고 목사 안수는 총회 소관이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무슨 총회 지방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감찰회가 있거든요. 그 감찰장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보여드리고 그분의 경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서무부로 일단은 가죠, 그죠? 서무부. 그다음에 서무부에서 접수된 것들을 심리부로 모든 서류를 이관하면 심리부는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고, 서류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인사부에서 그 대상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문하고 묻고 쭉 그분 자체를 이제 인사부에서 쭉 보면서 어떤 분은 당회장으로 가기로 했다면 당회장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인사부다라는 것. 이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총회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총회는 다음 주에 하면서 총회와 총회 본부, 그다음에 기타 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선교사 뭐 이런 부분들을 재산 관리 무슨 이런 분들을 쭉 할 텐데, 지금까지 배운 지교회 총회만 여러분들 지교회 지방에만 잘 이해하시면 그냥 그대로 뭐냐면 총회도 그런 형식으로 쭉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오늘 마치면 다음 주 또 총회본부 기타 여러 가지 포상 뭐 이런 뭐 그다음에 해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하기 쉬우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전체적인 교회론적 구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지교회, 그다음에 지방회, 그다음에 감찰회로 이어지는 그 행정 라인.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부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도 시추 문제인데, 가령 그것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고 목사안수는 총회에서 소관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서류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그 되어지는지, 그 감찰회를 통해서 감찰장님을 경유해서 서무부, 그다음에 심리부, 인사부를 통해서 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쭉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이제 총회 및 기타 여러 가지는 또 이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